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교육대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면접을 한 번도 지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전체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답안을 작성해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5단 구성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받았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은 요즘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을 들어오는 것까지는 조교의 안내를 받습니다.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면대면 수업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똑바로 서서 인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배에다 가지런히 놓고 배꼽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치원 때 인사 아닐까요? 그러한 인사법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은데요. 백화점에 보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봤어도 우리가 정중하게 인사할 때는 두 손을 옆에 가지런히 결안을 살짝 잡은 것처럼 차렷 자세를 하고 정중하게 목례하는 것 아닐까요? 너무 많이 숙여도 안 되고 또 고개만 살짝 숙여도 안 되고 적당하게 예의를 공손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말없이 인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0명에 9명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10명에 9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똑바로 서서 앞에 계신 면접관을 바라보고 정중하게 고개 숙여 목례하는 것이죠. 저는 앞에 계신 교수님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춥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를 살짝 손으로 액션을 취할 겁니다. 여기 앉으세요라고 했을 때 똑바로 서서 살짝 목례하고 자리에 앉아서 살짝 인사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해서 답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1분 또는 2분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나름대로 윤곽을 잡아서 또 심지어는 암기해가지고 온 학생도 있는데 그것은 학생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죠. 저는 암기하는 것보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정리해가면서 이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평상시 연습이 많이 된 학생만 가능하겠죠. 그렇게 못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능한 빨리 암기해서 그 암기한 내용을 면접관께 발표하려고 애쓰는데 만약에 그렇게 발표하려고 하는 순간에 교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살짝 중간에 끼워 두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 아침은 잘 먹고 왔나? 라고 하는 순간에 암기한 것을 발표하려다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윤곽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해 가는 것이 좋은데 그때 5단 구성 정도가 필요하다. 근데 5단 구성을 이야기할 때 5단 구성을 반드시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두 가지 구성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또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주장, 의견,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교수님께서 아, 그래. 이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귀담아 듣죠. 무엇을 이야기할지 모르게 계속 논리적인 근거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귀납적 추론, 즉 미괄식 구성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교수님께서는 저 학생 뭘 이야기하려고 하지?
그것을 기다리다가 지친 교수님께서는 자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핵심만 요점만 이야기하지 그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내가 요약적으로 진술하지 못해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나 보다. 아니면 감점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울그락불그락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증폭이 돼서 머리가 하얘지고 심지어 내공이 약한 학생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후에 울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단 구성을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견해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들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주장합니다. 라고 하는 골격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수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강변하려고 견강부회하려고 아전인수격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주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수님께서 이거 아냐?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예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반성적 어조와 하겠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안고 다시 실천해 가는 것, 수정 실천해 가는 것은 플러스 1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장 잘한 면접 학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최적화된 답변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수정해서 그 다음에 실천해 가는 모습은 제가 볼 때 최고의 면접 실력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을 히든 카드라 그랬죠. 여러분 나름대로 1분 정도의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1분 넘으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엔 40초에서 50초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임팩트 있게 가되 거기에는 감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동일까요? 이 학생은 정말 우리 교대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구나. 열망이 있구나.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성적이 뛰어나서 교대 한번 와볼까? 탄탄한 직업이라고 하니까 교사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인상이 아니라 좀 성적은 부족하지만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다 할 준비가 돼 있구나. 이 학생을 우리 교대에서 4년 동안 잘 교육하면 훌륭한 스승으로 성장하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엿보게 하는 것. 그런데 감동을 준다고 해서 너무나 심파조로 슬픈 내용들을 인위적으로 서술로 가게 되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고 중간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세요라고 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예 수고했습니다 나가보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른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쓰는 것 아닙니다. 그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살짝 목례하고 일어나서 앉아있던 의자나 또 만약에 책상 앞에 있었다면 그것을 살짝 바로잡아 주는 액션을 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나와서 들어왔던 그 문에 서서 살짝 목례를 하고 크게 소리나지 않도록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문 닫고 나오는 과정 속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어휴라고 한숨 쉬는 사람이 있고요.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채점관들이 설명회 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면접 보는 과정 속에서 매우 긴장되고 또 실수한 부분이 있거나 앞에 계신 교수님 중에 한두 분은 연출하는 경우 있거든요. 좀 째려본다든지 심한 질문에서 당혹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든지 이건 연출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교수 때문에 내가 메인 교수, 주로 질의응답을 하는 교수님과의 면접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마지막에 그 불평을 나오기 이전에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A씨,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본 교수님께서는 저 친구가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저것은 액션이었구나. 본래 마음은 저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로구나 라고 해서 감점이 아니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진지하게 했던 것처럼 나갈 때도 똑같이 진지한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합격 교육대 수시면접 겸손 경청은 뭘까요? 지금까지 태도 보세요. 다 겸손하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한두 마디 하실 때 그것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경청한 후의 실천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합격의 비법은 겸손과 경청이다. 지나치게 겸손하려고 해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든지 소극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씩씩하게 큰 소리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씩씩하게 큰 소리로는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작은 목소리도 짜증을 내십니다. 안 들리니까요. 모기 소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톤, 템포로 겸손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지니면서 교수님과 면접하는 과정 속에 발표가 아니라 대화를 나눈다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학생을 위한 영상이지만 아마 다른 학생 부모님들께서도 오늘 이 영상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셔서 소망한 스승의 길 행복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